네, 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화상이 아니라 이원근 박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좋지만 가끔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조금 더 산업적인 이야기, 섹터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제가 첫 시간인데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종목을 추천하면 네가 누군데 추천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른 마스터님께서 이제 종목 추천은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을 좀 크게 숲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임박한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다음 주에 취임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미래 첨단의 흐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짚어드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 금융시장의 속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또는 제야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에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많이 궁금하시죠, 매일.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보고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대한 확률적인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굉장히 가려웠던 부분들을 잘 긁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물학 박사이시기도 하시면서 네. 또 보니까 대학에선 인공지능 강의도 하시고 제야의 금융 고수이자 전문가이다. 미래 예측 전략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다고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다각화된 시선에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앞두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참고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은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이벤트나 지표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이벤트가 있어도 그 기술적 이벤트에 내재된 여러 가지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도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대충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 지금 갭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각자 한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술적으로 먼저 한번 보고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취임이 어떤 영향을 올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차트 잘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 차트가 여러분도 이미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미국은 잠시 내리다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또 조정을 한번 했죠. 조정을 한번 했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코로나 발발 시점하고 거기서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그 시점에서 꼭지점까지가 이 정도라면 지금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조정하고 다시 가는 시점이랑 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조정할 시점이 왔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미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완전히 지수가 꼭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도 어차피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조정할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트가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한번 오를 수 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취임하면서 꽤 많은 숫자의 정책을 사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번 반등을 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쌍봉을 찍고 내려올 수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이게 그냥 가지 않고 이미 선방운영을 다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된 지가 지난 11월 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2달이 지났거든요. 그 2달 동안 이미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됐는데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기도 좀 어정쩡해요. 여기서 한번 보면 언제가 당선 날이냐면 이날이거든요. 네. 이날 봉이 하나, 둘, 세 개 갔죠. 예.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는 한 5일 동안 올랐는데 다시 조정하고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그죠? 살짝 반등했다가 큰 음봉이 나왔어요.
이제 다른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그 여기 잠깐만요. 저 때가 딱 기억이 납니다. 예, 예. 트럼프 여기서, 당선인 딱 결정되고 예. 나서 굉장히 강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딱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주 그 월요일은 미국장은 쉬고 화요일인데 그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미국장은 이미 많이 선방영이 돼 있는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뭘로 결정하냐면 메이저들은 그 타겟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심리는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걸로도 개인들의 심리가 긍정적이면 과연 그러면 취임하고 나면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 하고 심리를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움직일 것 같은 딱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장의 기술적 위치는 딱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위치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지만 조정하면 S&P 같은 경우는 약 한 5천선까지도 한번 조정을 갔다가 해야 그래야 이제 힘을 받고 더 위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지쳤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트는 지금 한국 차트를 조금 애매한데요, 열기가. 한국 차트는 지금 여러분이 곧 보고 계시죠, 그죠? 네, 그거 대신하고 한국 차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그 1월 3일부터 새해 첫 거래일부터 쭉 보시면 매매 동향이 외국인은 사고 예. 개인은 팔고 쭉 해왔다가 지난 그 한 1월 8일인가요? 8일인가 9일부터는 반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잠깐 조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팔았어요. 네. 네, 올라갔는데 개인은 팔았고 여기서 개인은 또 사고 있어요. 행보하는 동안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 저점은 외국인 메이저가 잡았는데 개인들은 사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따라 붙은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샀다가 팔았다가 어제는 샀지만 어제는 팔았고 오늘은 개인이 또 사고 있잖아요. 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개인들은 바닥에서는 무서워서 못 사고 반등했을 때는 뒤늦게 따라붙은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매매 패턴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진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제 그 행보하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월봉을 보면 우리나라 월봉은 이제 120선에 이제 딱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는데 반등하면 좋아요. 반등하면 좋은데 전체 채널에서 중간쯤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반등을 못 한다면 한 번 더 추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30% 이상이 삼성전자가 좌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아주 지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를 깬다면 지수도 같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5만 원이 또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또 1.5%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저앉으면 지수는 같이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잠재력이 있고 또 이미 그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추락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적당히 내려갔다가 반등시킬 때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안 좋지만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점을 지키는 게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지금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라서 그 개인들도 서둘러서 결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 가끔 보십시오. 그 나는 내 종목만 하면 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종목만 보다 보면 전체 시장을 흐름을 놓치고
큰 악재가 왔는데도 내 종목은 갈까를 계속 붙들고 물타기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끔은 숲을 보시고 종목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요. 그렇죠. 미국 투자자분들께서도 긍정적인 심리는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일봉 차트를 봐도 지수가 딱 그 가운데에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에서 어제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한국의 바닥을 충분히 본 것 같다. 다만 이에 따른 개인들이 좀 혼란스럽게 뒤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가 증시 향방을 결정짓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고요. 미국도 대통령 교체 시기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는 트럼프 취임식이 모든 금융 이슈를 다 흡수할 거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 정시 격언 중에 그 이벤트는 피해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테고 물론 단기적으로 그 이벤트에서 이제 그 변동성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거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어떤 패턴으로 정시가 변했는지 그걸 쭉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그 일정의 패턴이 있어요. 뭐 어차피 미국 시장은 흔들리면서 계속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한 건데 이제 그 임기마다 패턴이 있는데 일단은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1년 그 초기 1년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취임하기 전에도 높지만 그래서 초기 1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긍정적으로 움직이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내가 기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지지부진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쪽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나올 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망감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2년 차부터는 약간 이제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4년 차가 되면 미국은 4년이 임기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재선을 대부분 하죠.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으니까 재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부양책을 계속 내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또 정시를 올려야 그 효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임기 말년에는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폭락하지 않고 악재가 나와도 버티는 이런 형태가 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느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받는데 미국은 그래도 약간은 이제 큰 차이보다는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책의 성향이 보통 기업 친화적이잖아요.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뭐 이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이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민주당은 주로 사회복지, 또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고 세금은 더 많이 매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하락할 수 있는데 미국은 혼재된 양상을 보였고 그런 이제 정당마다 다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잖아요. 초기는 아무래도 그 기대감을 먹고 살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 지수는 거의 꼭지 피로감에 젖어 있고 한국 지수는 밑에 약간 조정을 해 있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반짝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조정했다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심리전이기 때문에 바로 안 가고 조정했다가 떨구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구조나 이제 금리나 뭐 기업 실적이나 이게 동반해서 좋은 결과로 나오면 반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또 정시의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박수 치듯.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삼성전자가 5만이 또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많은 분들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전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대주주가 되어버려서 지금 당장 손절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땐 미국의 대통령 교체 시기에 맞춰서는 취임 1년 동안은 굉장히 증시 향방이 괜찮다. 하지만 그 이후엔 또 불확실하다가 마지막 시기인 한 4년쯤 뒤에 또 약간의 끝발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년이 코앞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증시가 크게 흔들릴 때 여기서 더 홀딩을 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게 나을까? 떨군다라고 해도 어떻게든 올라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요. 좀 미국 증시에 따른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금 정치적인 불안한 상황이고 또 지정학적으로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미국 대통령치 위에도 이제 악재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차트하고 갭이 많이 생기는데 디커플링도 최근에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제일 먼저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것 때문에 그 관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압력들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은 감세 정책으로 이제 수익성이 정체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관세가 붙으면 또 다른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그 소비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화가 또 약세인 상태에서는 수출 기업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를 펴면 중국하고 계속 무역 마찰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국 정책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무역 마찰 중에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제 급격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 부분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결국 정치 상황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뭐 관세라든지 다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아까 삼성전자가 제가 뭐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왜냐하면 양쪽을 보면 만약에 깨진다면 이제 위험해진다는 얘기고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반도체에서 오히려 하이닉스하고도 경쟁해서 밀리는 양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메이저가 많이 홀딩하고 있다고 그래도 더 눌러서 개미들 떨구고 네. 더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꽤 높은 곳에서 5만 원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개미들이 아마 5만 원 깨지면 손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깨진다고 뭐 영원히 깨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지수는 이제 조정을 받았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될 때다. 그런 얘기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우선 당장은 환율의 안정화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이에 따른 전국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참 미국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더 섹터별로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했던 변압기 쪽도 그렇고요. 원전 쪽의 움직임도 그렇고 미국발 수혜를 받아가는 섹터들이 몇몇 보입니다. 어떤 특정 섹터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트럼프 정책이랑 트럼프랑 가장 가까이서 움직이는 기업인이 있죠. 어떤 기업이요? 기업 있잖아요. 모르세요? 혹시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과거에는 정경유착이다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네. 못하게 했는데 지금 대놓고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초유의 경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전기차랑 뭐 우주 개발이랑 다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또 정부의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게 그 선수 심판론이 돼버린 거예요.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그쪽으로 갈 수 있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성격을 보면
아주 저돌적이잖아요. 네. 마음 먹은 걸 무조건 해야 되니까 또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성격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분야의 발전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몇 개 분야를 대표적인 분야를 본다면 에너지 부분 그 트럼프가 이제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하겠다 그러고 네. 또 그 과거에 우리가 줄여가던 화석 연료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료 에너지 문제가 친환경과 이 과거의 화석 연료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친환경을 계속 해왔으니까 뭐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또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태양광 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켜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우주 산업은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4차 산업이 지나면 5차 산업혁명이 올 텐데 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주 산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달 후면까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민간 정부가 합해서 그렇게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우주 쪽 그리고 첨단 제조업 이건 이제 중국이 원래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첨단으로 가면서 첨단 제조업을 미국이 다 석권할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한국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에너지, 제조업, 첨단 제조업 쪽 그리고 우주 산업은 동반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블루 오리진이 우주 로켓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고요. 스페이스X도 계속해서 발사체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에너지 쪽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CEO가 전력 부족이 인류의 새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화석연료를 위주로 갈 건지 친환경을 위주로 갈 건지는 아직까지는 향방이 모호하나 전력이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디커플링 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지수가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좀 미국보다 한국이 강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국은 이제 조정받고 네. 반등하니까 이제 짧게 보면 1분만 보면 반등하는 것 같지만 네. 아직 그 크게 보면 한국은 이제 미국은 이렇게 간다면 한국은 이렇게 와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악재를 통해서 바닥을 잡은 거라면 지금 일본에서도 보면 살짝 이제 이평선을 통과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받으면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 빠르게 이제 해결되면 뭐 당연히 바닥 잡고 가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또 미래 예측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한국의 상승할 확률, 미국의 상승할 확률을 이제 여러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한국은 상승 확률이 55%, 미국은 60% 아까 기술적으로 이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으니까 네. 그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한 70% 이상,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의 차이가 20% 이상 가야 신뢰도가 좀 높은데 그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립적으로 대응하는 게 국내든 해외든 중립적 대응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립적으로 대응하고 물론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어요.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는데 전체 지수로 보면 중립적인 대응 또는 보수적인 대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무모하게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를 같이 관리하면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상승할 확률은 55%, 미국 증시가 상승할 확률은 60%.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데이터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짝수와 홀수년도에 증시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짝수해 10% 넘게 밀리면 다음 홀수해선 더 크게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여기에 기대를 걸어본다면 우리 증시 3,000P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없고 아직은
네, 그럴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네.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이제 그 증시에서도 예측이 있고 예언이 있거든요. 네. 예측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제 확률을 보는 거고 예언은 내가 단정지어서 오른다 내린다 하는 건데 네. 대체 이제 단정을 짓고 투자를 하면 많이 위험해지죠. 예. 그러면 우리 증시가 만약에 하락하게 될 때 좀 이럴 때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지난 하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 기업이 탄탄하고 장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업. 이제 대개 지금 이제 그 조선주도 그동안 한동안 계속 추락했었잖아요. 이제 막 이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이제 그 상승 추세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사서 다음 달에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길게 보고 그 섹터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좋고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네, 늘 분산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축소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계속 앞서서 해주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최근에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안정화된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좀 하방과 상방을 어떻게 열어두고 계신가요? 환율 측면에서인가요? 네, 원달러 환율이요. 환율은 이것도 이제 미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이 만약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가 다시 또 시작되고 뭐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더 불안해질 수 있고 우리 그 정치적인 상황도 이제 더 이상 불안해질 건 없잖아요. 이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정리도 얼마나 빨리 되는지도 그 과정에서 뭐 크게 지금보다 더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환율도 점차 안정화돼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1,500원을 넘어선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국가에서도 막을 테고 우리 기업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그 상당히 지금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무너진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여러 나라가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꼭지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 TSMC 실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보셨겠죠.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가이던스 자체도 높았는데 그 이상을 또 상회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HBM, 반도체 이런 쪽은 조금 더 강하겠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뷰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더 추려냈을 때 올해 이 섹터는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첨단 기술의 미래 추세를 보면 네. 이제 가야만 되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AI 반드시 가야 되고 그 AI와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전력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이런 섹터들은 문제는 이제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나잖아요. 예. 이제 괜히 꼭지에 물려서 또 몇 년을 고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섹터가 중요한 섹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분야, 에너지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미국의 추세랑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되 문제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기술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지 이걸 같이 동시에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제가 종목 추천을 안 해드린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뷰를 가져가면서 차츰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좀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짜보죠.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는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그렇죠. 들었는데요. 네, 네. 오늘 보니까 박사님이 새로운 증시 격언을 또 가져와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였죠?
이벤트는 공포의 사랑. 피해가라. 이벤트는 피해가라.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장에 들어갔던 분들은 네. 나 수익 많아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꼭지가 가까웠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 이제 그 정시에서 통하는 얘기고 이제 한국은 아마 지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얘기는 조금씩 담을 단계다. 많이 담으면 안 되고 네. 조금씩 담을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또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걱정을 밟고 정시가 야금야금 나도 모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은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지만 결국 이 차이는 점점 좁혀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고 미국은 조정 잠깐 해주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섭리죠. 모든 시장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 그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포모 현상을 느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하게 대응 전략을 짜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원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